At first I was afraid, I was petrified, kept thinking I could never live without you by my side.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And so you're 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한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겔투버의 찐이는 신체적 특성상 유발음을 할 수가 없으므로 안타깝지만 부득이 유런 연결림을 누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Word to the one who tried to hurt me with goodbye. Did you think I crumble? Did you think I lay down and die on your night? 사기꾼은 누구인가? 랑 순수 청년이라는 그 누렁이의 실체예요. 아 맞다, 이거 하는 걸 까먹었다. 미안, 본문 하기 전에 저번 거 내가 말을 못한 게 있어서 이걸 또 말을 하고 가야겠어. 이 사람 있잖아, 그때 나를 커뮤에 넣고 깠었을 때, 나 공격했었을 때 범죄자의 첫 번째 특징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점과 떠올려주세요. 이미 모욕죄 표현을 싹 지운 뒤 증거 있어? 이런 양아치 특징을 보인 범죄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니네 집에 전과자가 2명이야. 내가 범죄자가 아니라. 그리고 모욕죄 표현을 싹 지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DC에 있으신 분, DC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 달 반 전? 네, 제가 썼던 글을 전부 다 지운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나를 너무 좋아하는 언니가 있어. 그 언니가 내가 너무 좋대. 근데 내가 막 누렁이 막 이상한 막 사진 같은 거 막 올리고 막 그랬어.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야. 일진아 제발 글 좀 지우자 하면서 계속 나한테 따라다니면서 글을 지우자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아이고 내비도 뭐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안 되겠대. 그래가지고 하도 나한테 좀 지우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우려고 막 지웠는데 그게 나도 뒤시기를 처음 지워봐서 몰랐는데 한 5개 지우고 나니까 막 비밀번호 다시 치라고 막 그런 게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짜증나서 아 나 못하겠어 이거 안 돼 내가 이제 그랬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상한, 난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랐는데 무슨 업체가 있대. 디식을 지워주는 업체. 그런 거 막 수배해가지고 내 닉이랑 비번 달래. 그래 그 언니가 지운 거야. 내가 지운 게 아니야. 난 그렇게까지 부지런하지 않아서. 일단은 그거 이해되셨어요 누렁아? 내가 글을 지운 게 아니야. 표현을 싹 지운 뒤 증거 있어? 이런 양아치 특징을 내가 한 게 아니야. 그 언니가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그러면 알아서 해라고 내가 내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넘긴 거야. 그분이 업체에서 내 글을 다 지운 거야. 그러고 나서 난 지금 새롭게 놀고 있어. 네가 무섭고 막 그래서 내가 그랬던 게 아니라고. 알겠니 누렁아? 자 이제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어머 이게 아닌데? 자 그러면 지가 나한테 범죄자가 첫 번째 특징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라고 지금 썼잖아 지가. 그러면 나는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러면 사기꾼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자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구글에요 사기꾼의 특성을 딱 치면 이게 나와요. 맨 위에 구글 그거 보이죠? 사기꾼의 전형적인 3가지 특징. 첫 번째, 공감 능력이 없다. 사기꾼은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이 일부러 남을 기만할 일 없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실체가 없어요. 사기꾼은 자기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허세가 심해요. 맨날 벤틀리 얘기하죠. 그리고 항상 급하고 늘 바쁘고 급해요. 사기꾼들은.
왜 누렁이 맨날 급하잖아. 맨날 껄떡껄떡 하잖아. 말하는 게. 난 딱 이걸 느꼈거든. 자, 그러면 다 이제 심층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사기꾼의 7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시겠습니까? 또 사기꾼 7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준비를 했죠. 자, 화면 봐주시고요. 사기꾼 7가지 특징이 뭐냐면 허우대가 좋다예요. 근데 이게 허우대가 좋다는 뜻이 잘생겼다, 멋지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언뜻 보면 대충 모난 것 없이 생긴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덩치가 작고 못생겨도 입고 다니는 옷이나 장신구는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닌다. 모르겠어. 나는 누렁이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그 사람 맨날 나 뭐지? 그놈의 건물주. 아유 정말 그 건물은 언제 있는 건지. 건물은 있는데 왜 통장은 없다는 건지. 하여튼 첫 번째 허우대가 좋다요. 특징이.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목소리가 크고 당당하다. 언변이 유창한 사기꾼도 있고 아닌 사기꾼도 있지만 공통적인 건 목소리가 크고 당당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보이죠? 지가 나한테 떠들었던 거. 나는 범죄자라서 당당하지 못하다고 그랬잖아. 나는 범죄자라서 진 당당하지 못하다고 표현을 했거든. 어머나? 근데 사기꾼의 특징이 당당한 게 있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당당한 척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잘 치는 거. 맨날 소련 탱크 하는 것도 그냥 큰 소리예요. 자꾸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면 사람들로 이렇게 신뢰감을 안 주잖아. 아 근데 나 누렁이 말하는 거 상상만 해도 짜증이 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진짜. 정말.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나중에 뒤에 가면 할 거예요. 누렁이가 사람들한테 돈만 모아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일단 저만 믿으십시오.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저한테 들어온 돈인데 여러분한테 이 내용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게 사기꾼 특징에 들어가요. 봐요. 목소리가 크고 당당하다. 당당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당당한 척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 고우님들 사기 안 당하기 위해서 메모해가면서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확한 누렁이의 특징이죠. 4번. 정의와 도덕을 부르짖는다. 그놈의 소련 탱크.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집안 자체가 사기꾼 집안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의라는 걸 배운 적이 없어. 정의는 항상 지는 책 속에만 있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입으로만 정의를 부르짖어. 봐봐요. 사람은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컴플렉스를 느끼고 의식하기 마련입니다. 키 작은 사람이 키높이 구두를 신고 자신의 키를 감추려는 것 같지요. 정의와 도덕을 부르짖는 사람일수록 정의감과 도덕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렁이 맨날 그러잖아. 정의,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소련 탱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 거예요. 말로는 정의 부르짖고 도덕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의와 도덕으로 모든 것을 치장하는 사람은 대개 파렴치한 놈이 많습니다. 밑줄 짝. 정의와 도덕으로 치장하는 사람은 대개 파렴치한 놈이 많습니다. 즉 누렁이는 파렴치한 놈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 아시겠어요? 이제 나 바로 대놓고 깔라고. 어차피 욕먹은 거 뭐. 네. 누렁이는 파렴치하다. 자, 그러면 우리 5번으로 해보겠습니다. 5번. 자,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 지금 사기꾼의 특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꾼에 대해서 알아야지 사기를 안 당할 수 있겠죠. 자, 5번 뭐죠? 바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사기꾼의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우는 눈물이랑 상대방이 흘리는 눈물이랑 그게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절대로 달라요. 사기꾼들은 이런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누렁이 잘 울잖아. 막 편지해놓고 막 울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냥 쇼예요. 돈 달라는 소리예요.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나는 맨 처음에 잠깐 누렁이를 아마 지금도 그렇게 의심을 해요. 성인 ADHD나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은 사람이면 라이브 방송인데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정신이 나는 똑바르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니면 집중력이 무지하게 떨어지는 사람이거나. 자, 그건 좀 나중에 빠졌고, 나중에 하는 거. 6번 친해질 이유가 없는데 친한 척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 사람하고 직접 대화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일단 적혀 있어서 지금 가져온 거예요. 자, 7번이 참 중요하죠. 이것도 밑줄 끄세요. 거기 또 2명 자고 있지. 다 보인다. 자신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배경을 내세운다. 이게 제일 문제야. 누렁이. 지는 군대에서는 가추샤 들어가서 되게 사랑받았고 또 누구누구를 알고 누구누구 높은 사람. 난 진짜 그런 말 하면 진짜 경멸하거든. 난 누구누구 높은 사람 알고 누구누구랑 되게 친하고 난 그런 사람 진짜 경멸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별 볼 있는 사람이 없거든. 좀 이 사람 되게 괜찮네 하다가 아니 어떤 사람을 안다 이게 아니라 어디 되게 높은 사람 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별로예요. 나중에 되면 다 별로더라고. 이 말이 딱 맞지.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간관계를 과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정작 본인은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년 동안 방구석에서 변호사 지망생이었죠? 별 볼 일 없잖아. 지가. 그런데 구글 수석 법무부 팀장을 지가 알아서 나를 너무너무 잘해주고 자기 유튜브를 지켜주고 개구라죠 그거. 네. 이런 경우의 사람들은 타인의 명성을 도용하는 거죠. 난 누구누구랑 친한데 누구누구랑 친한데 그런 거 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부광효과라고 그러죠. 신문에 난 기사 같은 거 보면 청와대 누구누구의 친척이라는 둥 아주 절친한 사이라는 둥 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에서 그 표창장 사기 있잖아.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무슨 세계 언론협회 무슨 세계 이런 데서 나 상 받았다? 또 대관이 공짜인 청와대에서도 거기 사면 언뜻 보면 되게 커 보이잖아. 사람이 속는 거라고. 자기 명함에 한 줄 쓸 수 있어. 우리는 이 사람이 명함을 받았을 때 명함이나 이런 게 소개 같은 거 받았을 팜프렛 같은 거 봤을 때 거기에 세계 무슨 수상 인권상 수상 이러면 우리가 일부러 그 단체 가서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안 알아보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기꾼이라서. 아시겠어요? 그리고 밑에 또 중요한 얘기 있네요. 정말로 인간관계가 두텁고 뛰어난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내비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을 아는데 누구한테 내가 그 중요한 사람이랑 되게 잘 안다라고 말을 하면 자기를 통해서 그 높은 사람한테 부탁이 들어가거든. 그거 거절하기도 힘들고 부탁하기도 힘드니까 일부러 모른 척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부자가 자기 돈 많다고 하는 경우 봤습니까? 또한 부자들은 항상 돈에 굶주려 있고 나 돈 없어를 입에 달고 다닙니다. 왜냐고? 돈 빌려 달라는 거 짜증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누렁이 봐봐. 내가 그때 막 그거 영상으로 만들어서 막 공격했지. 야, 너는 건물주라면서 400이 없어서 그거 스페너한테 빌리냐? 이렇게 하니까 그 답이 그 다음 방송에 나왔는데 처가에서는 벤틀리 탄다면서 그 돈이 없어서 빌리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왜 돈을 빌렸는지 그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처가가 벤틀리 탄다는 거 뭐로 증명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대화가 안 돼. 사회화가 덜 됐어. 유치원을 가야 돼, 그 사람은. 아시겠어요? 네. 진짜 부자는 오히려 없는 척 해요. 왜냐면 돈 빌려달라는 귀찮거든. 그런 말 거절하기도 귀찮고. 사회화가, 그러니까 지는 맨날 로스쿨 다녔다고 그러는데, 아니 로스쿨 다녀서 변호사 못 딴 게 더 부끄러운 건데 그 로스쿨 왜 주장하는지 몰라. 관심도 없어. 지가 거기서 세탁소를 했던 로스쿨을 다녔던 우리는. 아니 뭐 로스쿨이 영어 학원이야? 왜 그리 주장을 하지? 진짜 귀신 쪼다 같아. 어머 미안, 나쁜 말 했네. 귀신 쪼다. 아니 뭐 있든지 말든지, 지가 벤틀리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뭐 있으면 어쩌고. 열심히 타고 다니시라고. 열심히 타고 다니고 남한테 돈 빌리지 말라고, 사기치지 말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다음 거 해볼게요. 우리가 뭐를 하고 있었더라? 까먹었네요. 자, 그래 이제 사기꾼은 누구인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알아본 게 사기꾼은 어떤 형태를 띠는가, 이걸 알아본 거잖아요. 우리 누렁이가 한 짓을 한번 볼까요? 이거 되게 좀 재미라 하면 좀 그렇는데, 이게 진짜 이게 약간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이게 지금 누렁이가 딴 사람들한테 한 짓이에요. 이게 너무 죄송해서 이걸 좀 치워야겠다. 나는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모독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건 좀 빼야겠다. 너무 죄송하네. 네, 니도 한번 당해봐라 이거죠. 제가 만들죠, 이런 거는. 제가 어제 갑자기 뭐 어떻게 하다가 누렁이 방송을 봤어. 나는 누렁이 방송을 잘 안 보는데 볼 때마다 빵빵 터져. 너무 웃겨. 잘 안 보는데 너무 웃긴 거야. 한번 볼래요? 누렁이 방송. 도대체 이 사람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너무 궁금해. 한번 봐봐. 틀어줄게. 소련제 탱크 이어서 이번엔 푸틴 탱크. 한번 봐봐요. 푸틴 탱크. 지금 어디 자기가 누굽니까? 세계 지배자가 된 줄 알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저렇게 울리고 사람을 1200만 명, 오늘만 1200명을 융단 폭격으로 죽이고 민간도 계속 폭격하고 있다고 생생하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 자기가 지배자인 줄 아는데 나중에 푸틴 말로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십시오. 푸틴 말로가 어떻게 될지, 미국이 가만두는지, EU가 가만두는지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미국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대원 외고 때부터 제가 미국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미국에 관해서 미국 역사 읽는 게 저의 스타스팽글 배너를 가장 많이 들었고, 스타스팽글 배너를 가장 노래를 많이 좋아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타스팽글 배너 한번 할까? 스타스팽글 배너 한번 할까?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상공에 속이 러시아기 떠다니는 거 보면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고, 약자를 보아라, 개미를 밟지 말고, 제가 계속 말해온 겁니다. 스타스팽글 배너 한번 할까? 이거 안 웃겼어? 나는 이거 처음에 듣는데 푸틴 탱크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더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걸 침공을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자기가 막 되게 울었대. 그러면서 갑자기 미국 얘기를 하는 거야. 미국 얘기를 하든지, 제가 대원 예고를 다닐 때부터 미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럼 지금 미국 국가 부를까요? 하면서 막 미국 그 애국가 있잖아요. 그걸 막 불렀또. 난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약간 성인 ADHD 아닌가. 막 그림판에 막 손가락을 가만히 못 두잖아요. 막 뭘 글쩍글쩍 해야 되잖아 항상.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물론 주제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격가지로 나갈 때는 있어요. 그럼 보통은 격가지로 나갔다가 바로 돌아오거든.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이런 식이야. 갑자기 막 우크라이나 자기가 눈물 흘렸다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막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럼 이 사람은 미국을 찬양을 넘어서서 숭배를 하거든.
갑자기 미국 국가를 막 부르고 그래. 그러다가 그 막 영어 수업을 하기 시작해. 영어 발음에 대해서. 그게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난 진짜 잘 안 보는데 한 번, 두 번 그냥 들어갈 때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너무 웃겨가지고 거의 뭐 내 누렁이 방송을 좀 봐보려고. 아니 웃긴 거야. 무슨 시트콤도 아니고 이 무슨 좀 정신이 약간 이상한 분이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 되게 웃겨요. 근데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 저 사람 막 같은 단어를 3번, 4번씩 쓰는 거. 한 번 더 들을까 얘들아? 너무 목소리도 역겹고 좀 그래.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건 맞아요. 내가 아니 뭐 그런 분 없어? 뭐 정신의학과에 근무하신다든지 저런 인간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 없을까? 난 진짜 너무 궁금해. 저 사람이 왜 저 지경이 된 건지. 저 이게 1분 정도 영상이잖아요. 저것만 들어도 일반 사람들 이상한 걸 못 느끼나? 난 듣자 정말 5분이 어떻게 듣고 있지 저걸? 항상 말이 항상 저런 식이야. 저 사람은. 사람이 지능이랑 병은 다르잖아요. 지능이 높더라도 병에 걸릴 수는 있어요. 아니 뭐 서울대 나왔다고 병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 병이 머리로 온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가지고 맨날 방에만 있는 거야. 그 방에서 막 남들 고소하고 막 남들 최초 판결 받은 그 사건에도 그랬잖아. 그 사람이 악플 쓴 사람도 물론 나빴지만 중간에 지가 그 사람의 화를 돋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그렇게까지 커졌던 거라고. 이 사람이 막 인터넷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몰라. 그때부터 박지훈 사건으로부터 판결 대첩까지 그 시간이 비잖아. 이 사람이 그때까지 우리가 아는 거로는 직업이 없었어. 지는 법무팀장 하는데 그것도 올바른 게 아니야.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방에서 계속 지 표현으로는 악플러지. 그런 사람들하고 합의금 장사를 하고 살았던 것 같아. 물론 제 생각입니다. 아님 말고 뭐 어때? 니도 나보고 범죄자 양아치를 했는데. 나 이제 욕할 거거든. 이 사진 마음에 드니? 이거 내가 너를 위해서 공을 들여서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잘 만들었지. 난 금손이야. 알겠니, 누렁아? 저 사람은 아이 컨택이 안 되나 봐. 화면을 아마 근데 내 생각에는 사람하고도 아이 컨택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우리 작가가 아니 콩지 저게 뭘 이빨 적어줬는데 이걸 어머나 여기 있다. 네 미안해. 이게 내가 사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 매끄럽지 못해요. 뭐 어때 300명짜리 유튜브인데 뭐 좀 틀려도 전혀 상관은 없잖아. 그치? 뭐 어때 나도 뭐 아이고 그래도 내가 누렁이보다 훨씬 잘하지 않아? 나는 그래도 들어줄 수는 있잖아. 사투리가 좀 심해서 그렇지. 난 들어줄 수, 난 누렁이는 당체 들어줄 수가 없어. 왜 이렇게 껄떡거리고 막 지 혼자 되게 급해. 말을 진짜 많이 하더라. 이제 두 번째 거. 사기꾼은 내가 누구라 그랬죠? 네, 누렁이가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청년의 실체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 놈이 아마 리뷰라고 생각하면 리뷰죠. 순수 청년의 리뷰. 한번 볼까요? 막 여러 가지 아시는 분들 이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뭐 판교 대첩이니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늦게 됐는데 누렁이가 이때까지 무슨 짓을 해왔는가. 물론 거기에 구독자들은 누렁이가 이때까지 해왔던 짓을 다 까먹어 버렸어. 아마 행복하신 분들이죠. 뭐 까먹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차피 사기당한 돈. 네. 자, 누렁이에 대해서 할게요. 누렁이는 첫 영상 게시를 2021년 5월 16일에 했어요. 근데 채널 생성은 2020년 10월 18일이라고. 정민이 사건으로 다루려고 채널 전용으로 만든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처음에는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금전이익과 무관한 순수 채널입니다 라고 표기를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누렁이가 아내 얘기를 해? 근데 난 이 사람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던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떨런지는 난 혼자 사는 느낌이던데? 혼자 사는 느낌이 들더라고. 결혼한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은 있잖아. 지가 돈 없는 거를 아니 우리 처남은 벤틀리 타는데 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있어 보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솔직하게 사실은 나 아내한테 이혼당하고 방구석에 있는 배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행복한 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랬는데 네, 행복한 척 하려고 되게 애를 쓰던데.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물론 예를 들어서 아내가 돈을 번다고 쳐요. 그러면은 아내가 회사 갔다 오면 같이 밥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라방을 제일 많이 했을 때가 5에서 8시간 정도 했죠.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들 사진 유포로 아내가 무지 화냈다고 하는 거는 그냥 지 거짓말이에요. 그런 행복해 보이는 거를 보여야지 우리 누런 연기님은 바른 사람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이 나오니까. 아니 그렇잖아. 나라도 이혼했다 아니면 나는 버려짐을 당했다 아니면 내가 정신이 이상해서 지금 혼자서 독거노인처럼 늙어가고 있는 중이다. 나라도 그런 말 안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쓸데없는 소리니까. 그냥 자기 포장하게 바쁜 사람이 불구질하게 그냥 나 쏙가 탄다 하면 되는데 좋은 차가 있긴 한데 우리 부인이 타고 가서 나는 쏙가를 타요. 이런 말 뭐하러 해? 그게 더 구질구질하지 않아? 너 누굴 하나 또 데려올 수도 있어. 그 사람 하는 짓이라면. 나는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누렁이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뼛속까지 사기꾼이에요. 진짜로. 뼛속까지 사기꾼.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개소리인갑다 생각하면 돼요. 가족하고 같이 여행 가는 거 나 그거 자기 부모 형제랑 갈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사람의 말투, 행동을 보세요. 절대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어떻게 듣고 견디고 있지? 그런 말투를. 그리고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그 사람. 아니 그게 딱 안 보여? 나만 보이는 건가? 사기꾼은요. 정말 그렇게 말하기도 싫은데 정말 엮이면 안 돼.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오죽이 나면 사람들이 외국 사이트에 모여져 있잖아. 안 돼. 근데 평생 그렇게 살 거라고 그 사람들은. 뼛속까지 사기꾼이에요. 아니 부모가 사기꾼이고 지금 부모가 돈 갚아주기 싫어가지고 위장 이혼하고 지금 내가 알기로 현재 그 부부가 무슨 상황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누렁이 엄마 아빠가 둘이 지금 또 소송 중이에요. 형사소송 중. 무슨 일이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형사소송 중이에요. 그 형제들이 좀 있잖아. 그 남자 형제 좀 말하기가 좀 그렇다. 그 내가 그때 했잖아. 무슨 준 한문동인가? 그게 있잖아. 남자가 누렁이 말고 2명 더 있어. 그리고 그 누렁이 여동생이 있다고. 그럼 총 4명이거든? 근데 이 남자 형제 둘이 나는 무슨 짓을 하는지 정보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무슨 사고를 열심히 치면 그거를 누렁이가 뒤에서 사주하거나 아니면 수습하거나 그거는 맞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 지네들끼리는 굉장히 사이가 좋대요. 진짜로 사이가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 빠졌다 미안해. 라연 일병 구하기나 정민이와 유족 구하기 이렇게 막 써놨어.
지 채널에.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것은 모두를 돕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 피터 파커의 큰엄마 메이 파커가 죽으면서 한 말이라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금전 수익하고 무관한 짧은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라 소개를 했어. 항상 이 부분만 강조를 했었지. 그러다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얼굴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되게 나도 처음에는 20대인 줄 알았으니까 순수 청년 컨셉하고 약간 어눌한 한국 발음 있잖아. 그때만 해도 그랬다네. 한국 발음이 약간 어눌하게 했었대. 일부러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 정도면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미국에서 살다 온 교포라는 인식이 강했대. 되게 왜 이렇게 발음이 후지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댓글에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하다는 누렁이 이제 쉴드 댓글이 많이 달렸었대요. 아니 한국 발음이 조금 어눌하면 어떠냐, 이제 이분이 외국에 살다 왔으니까 이제 이렇겠지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또 번외로 내가 만들겠지만 초기에 누렁이가 진짜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었거든. 그런 것도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놀랄 거예요. 지금 저기에 있죠. 331 지가 완전 무죄라고 주장했던 영상.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상한 헛소리 엄청나게 했다고. 지금 자기는 하나도 안 하는 척 하잖아. 그리고 그러다가 누렁이가 본격적으로 순수 청년이라면서 이제 자기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 누렁이 맨날 하는 말 있잖아. 저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뭐냐면 방울새가 막 초기에 막 지금은 어떻든지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니 뭐 시위 1인 시위했던 것도 뭐 영혼 시위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하지만 방울새 입지는 절대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열심히 했건 안 했건 방울새 입지는 아주 절대적이었다고.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방울새를 등에 업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뭐 그런 거 했었죠. 방울새 막 친해지면서 방울새가 학생증이 이제 가짜다 어짜다 막 이러는 때 방울새 그때 그 말을 했잖아요. 제 학생증은 아버님하고 유련연결님이 확인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누구 둘만 확인을 했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때 누렁이가 희대에 웃기는 말을 했죠. 제가 방울새님의 휴학 신청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죠. 휴학 신청서, 휴학 증명원도 아니고 휴학 신청서. 아니 적어서 제출을 해서 그걸 받아오면 되는데, 누렁이는 자기가 법을 그렇게 잘 안다는 사람이 휴학 신청서를 가지고 그 대학 재학생이 맞다는 거야. 딴 거는 없대. 휴학 신청서를 지 눈으로 확인을 했대. 그게 일반인이 들어도 말이 안 되잖아. 법은 상식인데. 그렇지 않아요? 난 그럴 거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무슨 영상만 있으면 아버님 썸네일에 크게 써요. 아버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 아버님하고 내가 아버님하고 기자회견한 사람이 난데 감히 나한테 막 이러면서 그 감히 드립이 나오기 시작하죠. 맞아요. 유족과 친분을 과시하고 이미 볼 사람은 다 보고 알고 있던 난 그 사진 너무 좀 마음 아프던데. 정민이 상처 사진을 대외적으로 이놈이 상처 말고 딴 곳은 좀 파란 부분은 난 블러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더만. 그것도 블러 처리도 없이 그대로 올렸잖아. 근데 그거를 공개함으로써 구독자들한테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게 좀 너무 꺼려지는 사진이라서 일부러 안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를 이미 있던 사진인데 그걸 올리면서 막 구독자들한테 또 되게 약간 구독자들을 선동해 나갔었던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정민이를 이용해서 돈을 번다면서 타 유튜브
끊임없이 비방했죠. 끝도 없이 모함하고. 다 아시죠? 웬만한 거는 정말 졸렬한 게 유튜버 보고 계속 사기꾼이잖아. 딴 유튜버. 지 가족이 2명이 있는데 사기꾼이. 심지어 국가 공인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큰 피해를 입으신 분이 느낌 이슈님이지. 느낌 이슈님이 이제 반포 한강공원 영상이랑 CCTV 드론 촬영한 거 전부 다 갖다 쓰잖아. 그러면서 느낌 이슈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아까 얼굴에 낙서한 거 봤죠? 느낌 이슈님이 저작권 행사를 했는데 공적 사용이나 주장을 하는 바람에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악랄한 거죠. 악랄한 거. 근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려는가 몰라. 수익도 받는데 오만 거 다 받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누렁 연결 거기에 있는 구독자들이 되게 착한 것 같아. 되게 착한 것 같아. 사람들이 그냥 음악 잔잔한 거 틀어놓고 편지 읽고 이러면 그냥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막 바로 이러잖아. 눈물이 약한 사람들이 순해서 그렇거든. 그거는 또 사람이 오죽하면 울까 막 이런 거. 누렁매미도 그렇고 웅줌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순해. 근데 또 웅줌들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웅줌들은 김웅은 내가 말했잖아. 한 100번에 한 번은 재밌다고. 좀 멀쩡할 때는 재밌는 소리 하잖아. 딕션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샜다. 또 욕 듣겠네. 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했더라? 근데 그 기세를 얻어서 이런 거짓말을 해요. 이게 이때까지만 이 교묘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이 당시만 해도 거짓말이었어요. 아버님이 참석을 확정한 게 아니었어요. 이때. 근데 이런 썸네일을 걸었어. 아버님 참석 확정이라고. 그리고 같은 행사 목적 후원 계좌를 이날 오픈했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대포 통장이라고. 우리가 먼저 밝혀낸 거예요. DC에서. 대포 통장 계좌를 오픈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버님이 참석한다라고 정확한 코멘트를 안 했어. 근데 지가 지멋대로 썸네일을 쓰고 아버님 이름 쓰고 아버님이 주최하는 행사인 것처럼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후원 그걸 했어. 후원 계좌 이날 돈 엄청나게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화가 났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항의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아무런 설명 없이 유족이 이제 화가 났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자기가 전부 반환하겠다고 다시 공지를 올렸어요. 보이시죠? 700만 원 혼자였던 정민이 위하려던 후원 2시간 만에 그날 700만 원을 모았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전부 반환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원래 혼자였으니까 혼자 소련제 탱크 쳐부수기엔 지가 소련 탱크를 했다가 또 소련제 탱크를 쳐부수기엔 충분하다 이렇게 썼네. 이상하다니까. 정신이 이상해. ADHD야. 이 사람 분명히 약 먹을 거야. 아니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할 수가 없어.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전액 반환하겠다고 약속을 했어. 이제 그런데 이렇게 했잖아. 유족이 항해도. 근데 이게 슬그머니 또 반환을 안 해. 이거 적고 끝이야. 반환을 위한 어떤 행동을 안 해. 그러면 거기 있었던 누런매미들이 근데 니는 왜 이거 돈 환불 안 해주니 이렇게 따져야 되잖아. 근데 그냥 또 넘어가. 나 이런 걸 자주 봤거든. 그럼 따져야 되잖아. 그거 할라 그랬는데 니 그거 왜 안 했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따지지를 않아.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저걸 지 혼자 다 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누가 이제 묻거나 막 좀 그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그랬대 행사 목적으로 이 모아졌던 후원금이 어디에 사용되는 건지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자기가 그런 코멘트를 했어요. 이거는 일단 나를 후원하게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궁금해해서도 안 되고 내가 사용 내역을 밝힐 필요도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 그랬죠 아까? 본인이 모금한 거는 집회를 위해서 모금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족이 왜 내 이름을 파냐 이제 이러니까 그러면 2시간 동안 모았던 700만 원 전액 환불하겠다 그랬는데 그 환불한다는 그거 자체가 없어졌어. 그러면서 계속 본인 돈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구독자들을 세뇌시켜 가는 거야. 이건 내 돈이니까. 그럼 또 구독자들은 아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근데 다 대포 통장이었죠. 그때 집회 당시 이제 크리스마스 그 집회였죠. 그때 집회 당시에 있잖아. 누른 연결이 돈을 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돈은 누가 냈는지는 몰라. 일단 아버님 계셨죠? 방울이 있었죠? 누런 연결이 있었어. 근데 누런 연결이 아버님 팔아서 2시간 만에 700만 원을 모았어. 그런데 그 행사 자체에 돈을 낸 사람은 누구인지 확인된 게 없어. 누렁이가 지가 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집회 대관 그 장소 있잖아. 무슨 홀. 그게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빌릴 수 있었던 데였어. 그때 당시 정확한 금액은 16만 원이라고 나왔었어요. 그 홀 자체가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밖에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700만 원을 받아서 15만 원, 20만 원조차도 지가 안 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16만 원이었대요. 금액이. 알아봤어요. DC에서. 이 짓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누렁이의 유튜브 구독자가 피해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피해받은 줄을 몰라. 어쩌겠어. 이제 그래가지고 700만 원 꿀꺽 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아 꿀꺽 너무 저렴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죠. 자 이제 이거 봐. 절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있어서 뭘 그렇게 복잡하고 두려워하는지. 전 그냥 A랑 DC겔 양아치들이랑 싸우니 법률 비용 기타 후원 단독 모집합니다. 뭘 피곤하게 따지나요. 아까 봤죠? 그 사기꾼의 특징 3번.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 뭘 피곤하게 따지나요. 그냥 자유 행사하는 거지.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비열한 A 후원자들 모임이 뒤에 있지 않나 생각 들고 그냥 돌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돈을 또 모았어. 이러면서 돈을 또 모았는데 이게 언제냐면 자기가 갑자기 A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막 말하고 DC겔 양아치들이랑 싸운다면서 변호사비를 모금했어. 이게 12월 20일쯤이에요. 방송에서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말을 했거든.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러 사람에게 A에게 고소당한 변호사비를 빌리려고 했대. 여러 사람들에게. 근데 정작 그때는 자기도 고소당하기 전이었어. 지금은 고소당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A한테 고소당했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변호사비를 빌리러 다녔을 그때는 고소도 당하기 전이었던 거야. 근데 그러니까 만일에 ABCD란 4명이 있다 그래요. 이 4명한테 돈을 다 이제 빌리러 갔어. 구독자죠. 그런데 이 4명한테 돈을 빌리는 이유가 다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A 가족을 지금 계속 자기가 소련된 것처럼 뭐 어쩌고 하면서 계속 돌진하겠습니다. 계속 자기가 고소 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진짜 정의파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정민이 사건에 저 사람은 전혀 슬퍼할 수가 없어. 왜냐? 뼈부터 사기꾼이라서. 그냥 저 가족 자체가 전부 그래요. 며칠 전에 그거 봤잖아. 저 사람 가족이 딴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걸 보고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지? 함땡에 그 애의 그 짓을 도와준 거예요. 함땡의 트윗 진짜 굉장하거든요. 여자가 굉장히 좀 저질스러워요. 그리고 좀 그래요. 이제 막 정의로운 척 하잖아. 근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 피해자가 속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이 건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어떤 형태로 좀 정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피해자들이 왜 못 나오느냐 지금. 내가 그랬잖아. 누렁이는 내가 내 그 아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누렁이는 지가 길 가다가 자빠져도 니 아마 고소할 거야. 내가 왜? 그러면 니 생각하다가 자빠졌다고. 그게 고소할 사람이야. 농담 반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뭐 고소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충 정리되고 나자 자기 이제 세 번째 통장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 받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슈퍼챗을 열었지. 자기는 처음에 왜 누가 댓글 그런 거 쓰셨더라. 돈에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된대. 그런 사람은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고. 진짜로 환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환장이고 나발이고 이 사람은 그냥 사기꾼이야. 니네들 왜 내 말을 안 믿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패는 사람이 있디? 그리고 내가 이제 번외로 이제 해줄 말이 있어. 이 뉴런 연결한테. 이 다음부터 내 구독자 썸네일에 이름 써서 네 영상 할 때 썸네일 이름 써서 조리돌림 하는 거 보이면 네 나한테 전쟁 선포하는 건 줄 알고 나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오늘 이 영상 2개 배포하는 거 너 봤지? 무슨 영상이냐면 네 여동생 영상이랑 네가 331 주장 그 완전 무죄했던 거 나 이거 무료로 배포할 거거든? 근데 네 여동생 법정 판결문 그거 나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배포해 버릴 거야. 그거 떠돌아다니는 거 안 보고 싶으면 내 구독자 네 썸네일에 쓰는 그 짓 하지 마. 그리고 누렁이 스패너 너. 그래 너. 내가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고 사람이 좀 착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네가 좀 지능이 떨어져서 누렁이한테 세뇌당한 피해자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네가 앞장서서 내 구독자 욕하고 다녔더라. 사람들 선동하고. 네가 제일 그랬대. 계속 그 짓 해봐봐. 너랑 누렁이랑 세트로 묶어서 해줄 건데. 그리고 네 잘못한 것도 걸린 것도 있잖아. 그래도 이때까지는 네가 좀 불쌍했거든. 무슨 지능 떨어지는 게 무슨 죄야. 그냥 누렁이한테 속인 누렁이가 잘못이 싶어서. 근데 네가 먼저 내 유튜브 구독자들 조리돌림하고 여기저기 비방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렸거든. 그럼 나도 그 생각에 바뀌지. 그리고 참고로 너 그 짓 딱 멈추고 참고로 있잖아. 나 상당히 뒤끝 있는 성격이야. 내 꼼꼼하다 그랬잖아. 꼼꼼하게 미쳤다고. 나 뒤끝 있거든.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될 거야. 스패너니 니랑 누렁이랑 묶어서 팬다 그러면. 그리고 누렁이 니도 이제부터 내 구독자 유튜버들끼리는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싸우세요. 나하고 상관없어. 싸우든지 말든지. 그리고 뭐 유렁이한테 하도 비난을 받아서 너무너무 괴로우신 중소 유튜버가 있으시면 제가 지금 댓글에 고정시켜놓은 이 영상 2개 가져다가 님들 유튜브에 그냥 올리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님들 유튜브를 욕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욕을 하면 누렁매미들이 저 유튜브를 보고 올 거거든. 그러니까 올리세요. 올리고 싶으신 분은. 아니면 네 동생 법정 판결문이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온 유튜브에 떠도는 걸 볼 거다. 그러니까 내 구독자 절대로 네 입에 올리거나 썸네일에 이름 썬다거나 그 짓 하지 마라. 네, 여기까지 누렁이한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진짜 묶어서 팰라고. 아니 나는 그냥 그럴 생각은 없었거든. 왜냐면 머리 나쁜 게 무슨 죄야. 그냥 누렁이 쏘은 지가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하고 나 다 쥐고 있거든. 근데 입에 올린 적도 없어 그쪽 스패너. 근데 해도 너무하더라. 나도 들리는 게 있는데 내가 바본 줄 아나? 그러면서 이게 또 보니까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 거만 잘하면 되잖아. 지네 거만. 300짜리 유튜브를 뭐하러 지가 견제를 하냐. 그냥 지 거 잘하고 지만 보면 되지. 그럼 나는 그냥 내 거 잘할 거잖아. 자꾸 건드니까 네 여동생 판결문은 내가 영상 만드는 소리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그리고 유령이 네가 봤겠지만 나 꽤 재밌게 잘 만든다. 아, 오늘 건 좀 슬퍼서 미안해. 저는 누구라고 이름 댄 적이 없어요. 그냥 유령이 스패너. 본인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 선동한 그런 짓 하지 말아요. 너까지 세트로 묶어서 본인은 알 건데 내가 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거를 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어. 스패너에 네가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을 해봐라. 아니 너네 유튜브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나 다 좋아해 주던 사람들이 왜 나한테 오겠니? 그리고 니도 피해 당한 거 좀 있었지? 아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렁이 스패너에 잘 들어봐. 있잖아. 사기꾼의 맨 처음 그거는 뭐냐면 원래는 처음에는 소액을 빌려. 100만 원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거를 약속한 시간에 딱 갚아. 그러고 나서 또 좀 있으면 좀 큰 돈을 빌려. 그거 딱 갚아. 근데 그게 3번, 4번째 일이 터지는 거야. 나 못 갚겠다라든지 아니면 네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서 나 너 명예로 할 거야. 그러면 스패너 니는 이미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려줬지만 못 받을 수도 있다. 내가 되려 고소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아마 할 거야. 생각 잘해.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사기꾼은 있잖아. 잘 아는 사람한테 사기를 쳐. 진짜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해자 인권보 세계 1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건데 니도 위험해. 니가 제일 잘 알 건데 어떤 사람인지는. 그러니까 니도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리고 제발 계정 탈출. 네.